소중한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오전에는 좀 덥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는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이 2025년 8월 30일이거든요. 8월 30일인데 시간은 4시가 가까이 됐습니다. 4시가 가까이 됐는데 바람이 좀 살살 불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까 이쪽으로 오면서 백화점 좀 들렸다가 거기서 배가 출출해서 제가 과자 중에서 옛날에 바다코코래? 뭐라 가지? 그래서 코코넛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오지가 그거를 사 먹고 콜라하고 같이 먹고 이게 좀 정신이 좀 드네요. 4시가 다 되면 끝날 때쯤 되면 촬영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그때쯤 되면 어디 뭉큼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1시나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뭘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하다가 캄캄해지면 이제 안 와야죠. 마무리해야죠. 네, 오늘은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20장이 끝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한 달이. 여름에 끝났으니까. 지금 여름이긴 하지만 20장을 끝내놓고서 벌써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 촬영을 할 그런 저기가 아닌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도 살살 불고 이렇게 시원해서 원래 한 5일 전, 한 10일 전 촬영을 하려고 이쪽으로 여러 번 나왔었어요. 여러 번 나왔는데 너무 더운 거야. 이게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못했는데 오늘은 좀 시원해서 촬영을 하기로 마음 먹고 늦었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래서 21장 마태복음 21장을 이제 할 건데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종료주일.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낙이지요. 낙이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게 돼요. 입성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길가에다 막 이렇게 깔기도 하고 제자들 같은 경우는 겉옷을 벗어서 조랑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앉아서 예수님이 이제 가요. 그래갖고 앞에서 뒤에서 막 이렇게 외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한 8일 정도 되는 거죠.
그 기간부터 이제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가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그게 이제 그저 출애굽기에도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탈출을 시킬 때 6월절 그때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죠. 니산월 14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날을 첫날로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뭐라고 하죠? 나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이. 그날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6월절이요. 니산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먹고 이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군대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인구가 불어나고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을 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료 중에서 6월절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이에요.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하였죠? 그때 성령이 임하였어. 성령이 임하여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리 앉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120명의 120문도라 가죠.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각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래요. 보혜사. 그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게 오순절날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순절날이 되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방언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방언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지금 막 방언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이러잖아요.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방언은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의 방언은 뭐냐면 각 나라의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방어라고 해요. 지방. 경상도 말, 대전 말, 전라도 말, 대구 말, 서울 말이 이제 본토 말이죠. 서울 말을.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많이 서울 말을 쓰잖아요. 뭐 제주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대구 사람이든, 뭐 우리나라가 6대 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면서 연예인으로 나오게 되면 지방어를 쓰질 않아요. 방언을 쓰질 않아요. 그게 방송에 지금은 이제 수월해졌지만 옛날에는 그게 원칙이었어요. 방언을 안 쓰는 게. 표준말을 쓰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다 방언인 거예요. 방언. 경상도 말이 방언이고, 제주도 말이 방언이고, 전라도 말이 방언이고, 충청도 말이 방언이고, 다 그린 거거든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해요? 그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그 40절 이 수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 나라에서 모여들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각 나라에서 모여들었죠? 그때 오순절날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의, 즉 이스라엘들의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즐거운 날, 명절날이에요. 명절날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건 모두 다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와요.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축복이니까. 거기 보면은 뭐 7나라라는 게 나오는데, 뭐 대마 사람, 뭐 무슨 사람, 뭐 아라비아 사람,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외국어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언어든지 얘기를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번 제가 이 표정하면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디아스포라라는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이,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잖아요. 미국서도 살고 일본서도 살고 뭐 여러 나라에서 살아요. 독일에도 가서 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가서 살고, 여러 나라로 가서 살아요. 그것들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그 오순절만 되면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각 나라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청년들이나 부모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오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를 까먹고,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까먹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미국에서 살다 보면 영어만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가정은 이제 그 많이 한국말을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거의 안 가르치잖아요. 왜?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다 미국 사람이나 뭐 거기 미국 그런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한국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잊어먹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온단 말이에요.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말을 모르는 거야.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방언.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그 방언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들리는 거 이게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방언. 그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롤롤롤롤롤롤롤 이런 게 방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방언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뭘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을 누구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잖아요. 로마 총독. 로마라는 나라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이고 떠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에 먹혀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70년을 귀양살이를 하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 이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 응?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막 이방인으로서 여기저기 막 디아스포라로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헤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해방이 됐나요? 해방이라고 하지나? 해방이죠. 언제 해방이 되고 언제 건국이 됐나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됐나요? 우리나라가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1948년에 1948년 8월 15일날 건국을 했는데 그 전 3년 전으로 가보자고요. 3년 전. 그러면은 45년이에요. 45년. 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 여러분 뭐 해방이 되는 건 알죠? 일본의 속국이었다가 응? 식민지였다가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그 두 방인가요? 그거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때 그게 45년이에요. 1945년. 그렇게 하고 3년 동안 그 미국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군정이 다스렸어요. 미국의 군정이 군정국가였어요. 그래갖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이제 군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가 건국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그때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해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날 건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 3개월 전, 그러니까 5월달이죠. 5월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3개월이 빨라요. 저 1948년 5월이니까 거기는 그때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2000년 동안에 그렇게 외국으로만 흩어져서 돌아다니던 나라가 그렇게 이제 건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건국이 돼갖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자,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오순절이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21장
21장부터가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중점적으로 전도를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되니까 점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그래갖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까 지금 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장에서는 바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곁의 벳바게에 다다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즉시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과 함께 있는 어린 수 나귀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가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라.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느니라. 그는 온유하여 나귀 위에 앉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방금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시골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이라고 나와요.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가 있는데 거기를 다다랐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겠대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겠다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의 본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을 우리가 이제 흔히들 3년 하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3년 반이에요. 이제 반을 빼고서 이제 3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무슨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배들을 비롯해서 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응? 지난번에 이제 세베대에 대해서 이제 20장인가? 20장인가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죠. 잠깐도 아니네. 자세하게 얘기를 했네요, 거기서. 세베대의 아들, 응?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누구라겠어요, 그 사람들이? 마리아의 친척.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와 자매란 말이에요. 자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친인척으로서의 그런 노비도 할 수 있다. 그것도 노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노비는 아니지. 나의 친척인데 친척을 뭐 좋은 자리에 준다는 거는 뭐 그건 노비가 아니죠. 내 친척이니까. 내 친척이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요. 그런 거. 지인들도 이렇게 출세를 시키는데 한 자리씩 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뭐 노비도 아니지. 어쨌든 간에 지금 보라고요. 이재몽이라는 자기가 썼던 그 변호사, 자기를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들 80%를 갖다가 지금 막 반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전시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전시품을. 사실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왜? 이재몽이라는 자가 처음에 그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재산이 얼마나겠어요? 그때? 재산이 2억이라겠나? 2억이라겠어요.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 할 때.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30억이 돼버린 거야. 아니 세상천지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장 말기에 2억 있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0억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국민의힘당이 정말 그런 거 따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꼬치꼬치 따져서 그거 파헤쳐갖고 범죄자로 했을 텐데 이 국민의힘당은 저것도 의원 떼지만 잡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것들은. 만약에 국민의힘당의 도지사라든가 누가 이재명 부부가 JTBC에 있는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 여기 녹화했다가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이 내일 5일인데 방송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원래 이 국정자원에 불이 나가지고 데이터가 손실되고 국가적으로 큰 비상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녹화를 했다. 자, 이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 대통령이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녹화를 하면 되느냐, 이런 방송 출연하면 되느냐라고 질타를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을 강유정 대변인이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 오히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주진우 의원이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JTBC 방송국 앞에 경찰차가 와 있고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니까 경호상 왔는데 이 사진까지 제보를 받아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자 28일 날이다. 자 28일 날 자 오후 1시 44분에 이렇게 경찰차가 와서 있는 모습들 자 이걸 공개한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장면이 나무 뒤 사이로 경찰차가 있고 경찰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고 요 밑에 글자는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9월 28일 날 일요일 날 오후 1시 44분 이렇게 해서 찍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유정은 이 대통령이 조치를 다 하고 자, 그러니까 이
화제가 나고 난 이유가 아니라 마치 그 이전에 촬영한 것처럼 이렇게 둘러대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자,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을 말하지는 않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주진우 의원이 주장을 하니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주진우 의원이 바로 오늘 대응을 하면서 강유정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유정을 고발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거짓말로 둘러대고 거짓말로 가지고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고 상대방이 덮어 씌우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선 때도 대장동 사건을 그거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인터뷰를 틀어가지고 내려고 했던 거. 가짜 인터뷰. 아시죠? 김만배하고 그리고 신학님. 그러니까 인터뷰는 6개월 전에 해놔놓고 그때 윤석열 검사가 네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커피를 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봐줬다는 겁니다. 자, 알고 봤더니 그 순 가짜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 정말 그런 인터뷰를 하고 D-3일 대선 3일 전에 그 방송을 해가지고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 보도를 퍼날렸던 게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재명이 이 덮어 씌우려고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들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이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 콩을 가지고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겠다.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관련된 증거를 공개했는데 지금 맞대응한다고 하면서 강유정 대변인을 형사 고발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의혹 규명을 위해서 강유정 대변인을 형사 고발할 것이다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재명의 인응 출연 시점을 묻자 대통령실은 대뜸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끝내 출연 시점은 은폐했고 그래서 김남준 대변인이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은 화제 이유라고 실토했다. 이 기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준이 제1부수실장을 하다가 김현지 때문에 다시 대변인실로 왔는데 대변인실로 와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토를 해버린 겁니다. 화제가 난 이후에 했다. 화제가 난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출연해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한 게 바로 주진우 의원이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이게 맞지 않다. 공무원들에게는 사퇴 수습을 하나 해놔놓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결국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 이재명은 그 이후에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웃고 난리난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바로 눈속임이었다. 눈속임 브리핑이었다. 이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하는 자들 자,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전과자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국정자원의 화제가 최고 단계의 심각으로 격상된 위기 상황에서 자, 대통령 내외가 예능에 출연해서 희희낙낙해도 되느냐. 자, 먹통 정보가 됐고 이재명이 밤샘 복구를 지시한 공무원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강유정 대변인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자, 법적 조치 엄포는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 자,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시점을 수사로 밝히겠다 이렇게 말해요. 수사로 밝히겠다. 자, 그러니까 수사를 밝히면 얼마나 개망신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통령 까함이 아니라는 게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는 그렇게 심부름을 시켜놓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광고 관련해서 복구를 하나 해놔놓고 자기는 JTBC 가가지고 녹화나 하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 이게 대통령이나 이게 나란가?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이 국정자원 화제 후에 9월 28일이고 해당 언론사에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JTBC에 입을 닫아라, 입을 막아라 이렇게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에 경찰이 대거 출동한 사진의 메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9월 28일 1시 44분에 찍힌 사진인데 경찰 버스는 대통령 경호나 집회에 동원된다고 합니다. 경찰 버스가 갔다는 거 이거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간 거다니까. JTBC에 경찰 버스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가니까.
자,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회의록과 촬영 시점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 자, 이틀간 국민 앞에 안 나타나고 대통령실 내부 회의를 했다고 우긴다. 자,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회의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하라. 국민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개하라. 그러니 지금 이재명은 깜짝 수단을 써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 그러니까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주진우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오늘 이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도 연기해달라. 지금 이거 보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나면 국민들이 그야말로 열불이 날 겁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이 비상 상황인데 이재명은 그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히득거리면서 막 그 김혜경하고 웃고 이런 걸 보면 저게 대통령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쪽팔리고 부끄러우니까 이 프로그램을 연기해달라. 그래서 JTBC에게 부탁이지만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걸로 보입니다. 자, 강유정은 전날에 국정자원 화제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무려 2일간 회의도 주재 안 하고 그리고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고 하는 이 주진우 의원의 글을 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강유정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나 강유정이나 지금 도낀 개낀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는 그야말로 거짓말 사기꾼들이 설치는 정부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